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오늘도 알아두면 약이 되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유쾌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빡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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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요? 커피 한잔 하고 오시니 정신이 좀 맑게 깨셨습니까?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 훨씬 좋아졌는데 우리 한수희님은 그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 설탕물을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달게 드시던데 보니까. 뭐 아니, 먹었지 아까? 커피? 그 쓰디 쓴 걸 왜 먹어요? 달달하게 먹어야지. 나는 당초에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아이고. 고통을 즐기는 걸. 우리 둘은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그러니까. 한수희는 그 달달한 그 레시피 먹고 멋있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은 사약을 드시는 거예요? 나는 달아야 먹죠. 이제 레시피 먹고 온 힘으로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변액보험에 대한 좀 두 번째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름하여 유니버셜 기능에 대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유니버셜 이 단어는 좀 어렵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게 은행의 기능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기능이라고 표현하신 게 참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네네. 은행에 있는 우리 보통 예금 통장 같은 거 네. 특징을 보면 내가 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넣을 수 있죠. 네, 또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죠. 그럼요.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에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유니버셜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납입을 하다가 납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입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보험료를 쭉 내면서 유지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목돈이 좀 필요할 때에는 그 내가 쌓아놨던 적립금에서 일부를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중도인출 기능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오. 기능들이요. 그 과거에 약간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네. 고객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어떤 측면에서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고 있다가 해외 출장을 2달, 석 달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보험료를 제대로 못 냈을 거 아니에요? 통장을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갔다가 왔는데 실효가 자기도 모르게 2달 안 내서 실효가 돼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납입중재 기능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그 중도인출에 대한 기능이 없었을 때는요. 고객들이 그랬던 거죠. 내가 당신네 회사에 저축으로 뭐 몇십만 원씩을 납입하고 있는데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해. 나 돈 좀 찾아 쓸게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중도인출 기능이 없었으니 약관 대출을 대출. 하세요. 내가 내 돈 뺐었는데 대출을 받으래. 빙고. 열받지. 고객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자도 내야 되고. 맞네, 내가 저축하고 있는데 내가 내 돈을 못 찾았어? 장난해?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좀 생겼던 거죠. 예, 맞아요. 그래요. 그럼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네. 납입 중지는 먼저 보험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보험료를 이렇게 내야 되는 상품이죠. 네. 뭐 어지간하면 20년 납이에요. 그렇죠. 20년이 말이 쉽지. 강산이 2번 변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사실 우리 20년 전이면 굉장히 파릇파릇했잖아요. 10대야 나는. 뻥치시네. 어디다 대고 아 정말 다 불어? 아, 옛날이요? 10대야 옛날 10대. 마음이. 아 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이제 막 해도 되는구나. 뭐
내가 할 말이 떠올랐다가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참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사당동 칼제비라고 알고 있는데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보험료를 사실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집의 소득의 어떤 균형이 일시적이라도 깨지게 되면 네.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보험의 기능을 유지하고 싶지만 납입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중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건 아니에요. 다만 2개월 동안 보험료를 못 내서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실효 상태가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납입 중지를 이제 일단 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공짜가 어딨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내가 통장에서 매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던 보험에 대해서 20만 원을 내진 않지만 네. 이 계약을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위해서는 공짜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쌓아뒀던 적립금에서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차감해 갑니다. 그 비용이 뭐냐면 이 보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험 보험료와 또 이 상품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비 이런 것들은 적립금에서 매월 1회 차감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진 않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머니에서 최소한의 비용이 계속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적립금에서. 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적립금에서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네.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적립금을 쌓아가기 위한 저축보험료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축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차감하지 않고 네. 위험보험료에 대한 것만 차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보험료, 낮은 굉장히 비용만 차감하는 거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 네. 위험보험료가. 뭐 네. 심지어는 몇백 원대인 경우도 있고요. 네. 뭐 많아도 몇천 원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렇군요. 약간 네, 좀 물론이죠. 다르니까. 네. 근데 사실은 글쎄요, 그게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은 별 걱정 없이 이렇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적립금이 굉장히 적은데 이 납입 중지를 오래 하면은 어찌됐건 그 적립금에서 계속 돈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잔고가 바닥이 날 수도 있다는 경우잖아.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그리고 특히나 어떤 상품에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냐면 네네. 변액 종신보험에서 이런 경우가 커요. 어, 왜냐하면 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저축보험료에 대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위험보험료, 보장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높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비중 자체가 저축보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차감되는 게 훨씬 크고 또 하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납입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차감하는 경우가 어떤 회사는 전체 사업비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품은 소정의 사업비만 차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자라면 그나마 적립금이 바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뒤로 밀리겠지만 전자라면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납입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차감해가는 방식이라면 그때는 정말로 빠른 시간 동안에 잔고가 바닥에 날 수 있어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이게 다 특징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네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어떻게 차감되어지는지를 한 번쯤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봐서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그렇죠. 좋죠. 사실은 내가 가입 설계서를 본다 한들, 보험증권을 본다 한들 거기에 명기되어 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특히나 사업비가.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현재 공개도 되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인들을 알긴 좀 어렵죠. 대외비죠 또. 네. 보험회사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알약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내 보험에 뭐 사업비가 어떤 형태로 차감이 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시다면은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은 불이 나게 여러분들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기능 추가 납입.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추가 납입은요, 이제 매월 처음에 가입할 때 약속한 그 기본 보험료가 있잖아요. 매달 네. 납입하기로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을 예를 들면 그거 외에 각 회사가 정한 그 한도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 보험료의 1배에서 2배로 뭐 상품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 한도 내에서 고객께서 원하시는 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추가 납입 보험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더 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내는 거죠. 네. 그럼 보험료 더 내면 이게 보험이니까 네네. 그만큼의 보장도 더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보장을 더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추가 납입을 하면 좋은 장점이 그 네. 적립금이 많이 쌓여요.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과거에 2013년, 13년도인가요? 네. 13, 14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PCA 생명이라는 회사가 변액보험에 대해서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어요. 업계 최초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3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계약하는 것보다는요. 10만 원 계약을 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적립금을 모아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냐.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0만 원짜리 보험은 3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차감하지만 10만 원짜리 계약에 20만 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에는 10만 원에 대한 사업비만을 차감하기 때문에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또 사업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사업비를 낮추는 개념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환급률에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적립금이 많이 쌓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그렇군요. 내가 적립금을 조금 더 빠르게 늘려가고 싶다. 그러니까 보장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적립금을 더 빠르게 늘려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 추가 납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은 굉장히 네네. 좋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무 설계를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설계사분들께서는 네. 추가 납입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권유하시고 실제로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서 고객을 위한 컨설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런 제도들을 좀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네.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중도 인출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죠? 네, 중도 인출은 말 그대로 중도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앞서서 은행 예금하고 이제 비교했는데 네. 예금이 인출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출 가능 금액이라든가 조건들 이런 네. 것들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주 사용하면 사실 좋진 않아요. 왜요? 인출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점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 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험보험료와 같은 어떤 비용을 차감하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보장도 못 받고 당연히 깡통 계좌가 되었단 말은 적립금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납입중지나 중도인출은 보세요. 납입중지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거죠. 네. 중도인출은 낸 보험료를 빼가는 거죠. 그렇죠.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추가 납입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오히려 더 집어넣어서 적립금을 쌓아간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훨씬 더 적립금을 많이 불려나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납입중지나 중도인출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추가 납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바대로 유니버셜 기능, 추가 네. 납입, 중도 인출, 납입 일시중지에 대한 기능들을 다 넣어서 상품을 개발을 해놓기는 했으나 네. 오히려 이 납입 일시중지나 그 중도 인출의 기능을 자꾸 활용하는 고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그 목적 자체가 흐려지고 아.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가 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기능들이 순 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함으로써 고객분들한테는 차라리 이 기능이 없었다면 추가 납입 기능만 있었다면 조금 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도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상품의 유연성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납입 중지와 중도 인출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막 절박한 상황에 이르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너무나 도움이 되는 기능인 거고. 빙고. 그렇죠. 그게 예전에 제가 우리 초창기 방송 때 제 지인 중에 2달 동안 보험료 내지 않아서 실효가 됐는데 하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맞아요. 보험을 못 받았다고 설명한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변액보험에 가입하셨다라면 일시중지가 자동으로 되어서 보험 계약은 2달 동안 안 냈지만 실효가 아니라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보험금도 받아가셨을 텐데 그 당시에 그분은 이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상품에 가입하신 옛날 상태였던 거였으니까 거죠. 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잘 적정하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변액 상품의 여러 가지 기능, 그 중에서 이제 유니버셜 기능의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뭐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과 함께 그 전문적인 내용들이 참 다수 등장을 했어요. 하지만 설명은 굉장히 쉬웠죠. 그래요. 맞아요. 쉬웠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할게요. 국내에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정합니다. 뭐 자타공인 제가 인정해요. 예. 잘했어. 칭찬해. 가식적인데? 네, 어찌됐건. 자,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참 알아둬야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딸딸딸딸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렇게라도 저희 방송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 두신다면은, 앞으로 내가 뭐 신규로 상품을 가입하건 또는 추가로 가입하건, 때로는 내가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죠? 저희 방송 다시 들으시려면요. 알약보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장. 속삭이지 마세요. 저희 팟빵에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 보험 상품은요. 그 탐색하는 상품이 아닌 미탐색 상품이라고 불려집니다. 미탐색 상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한다거나 TV를 구매한다거나 했을 때 상품들을 비교하고 계속 분석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가격도 비교하고. 네. 근데 이 보험 상품은 이러한 소비 품목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선택하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네. 반대로 이제 우리 설계사분들이 FC분들이 고객분을 만나서 그 이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고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가입을 시키게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 필요성을 느낀 우리 모든 고객분들이 FC분들한테 설명 들은 것을 분석하거나 타사의 상품을 비교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관심조차도 없고 이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드린 방송 그리고 이 방송 직전에 말씀드린 내용들만이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으시고 핵심만 조금 기억하고 계시다면 상품을 선택하는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네. 네. 저 지금 빡대리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많이 피곤하시군요. 자기가 할 얘기만 생각했지. 지금 시계를 보세요. 정말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네네. 결국 지난 시간에 해결하지 못한 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 거 지금 설명하다가 다 끝났는데요. 그러네. 준비한 거 반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나머지는 뭐 다음에 해야죠. 네. 근데
빡대리님 왜 이렇게 밤마다 저한테 카톡을 그렇게 보내세요? 왜요? 오늘 둘이 사겨?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거 준비한 거 네. 뭐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나눠서 하자고 하는데 빡대리님이 꼭 밤만 되면 카톡으로 아무래도 형은 틀린 것 같아. 이런 걸 그렇게 보내요. 다음 시간에는 준비를 좀 해주시는 거죠? 아니 이런 그 방송 자리에서 그렇게 그 나를 깔아뭉개야지 속이 시원하겠니 이 녀석아?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변액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상품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실제로는 이 큰 어떤 틀보다도 현재 가입하고 계신 혹은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빡대리님이 준비를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다룰 상품이 저희가 변액 종신보험이죠? 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외박이야 외박. 대박.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